안녕하세요. 김광선의 띵크TV 김광선 변호사입니다. 오늘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이 나왔고, 오후에는 이제 신원식 전 장관이면서 이제 안보실장이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그 이후에도 뭐 또 두 명이 더 증언을 하죠. 그러면 이제 다음 13일에 이제 8차 변론이 있는데, 그러면 이 8차 변론을 끝으로 바로 선고를 할 것이냐, 헌법재판소가.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너무나 빨리 이제 선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동의 가능성이 있는 건지, 또 선고가 된다면 언제 할지, 또 인용이 될 수 있을지, 기각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건 인용 군용수에서,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의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제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의견을 달아주시면 저에게도 참고가 되고 굉장히 힘이 됩니다. 일단 뭐 탄핵 심판이 이번 주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종결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나 13일 날 8차 변론 끝나면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더 할 것이다. 아무리 제가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빨리빨리 밀어붙이려고 해도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2월 말 3월 초는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이게 이제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3월 중에 선고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징후들이 여러 가지 보여요. 물론 윤 대통령의 어떤 최후 진술 등을 듣는 그런 기일이 추가될 수는 있겠죠. 또 뭐 한덕수 총리랄지 대통령 측이 원하는 증인을 좀 더 추가로 해서 기일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잡는다 하더라도 기일은 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헌재 공보관이 변론 기일 지정은 재판부 결정한 사항이다. 그래서 아직 뭐 추가적으로 기일을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전달받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13일로 끝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설사적으로 추가적으로 기일을 잡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대로 밀고 간다고 한다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선고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사건 접수한 다음에 72일에서 80일밖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 걸렸고,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 걸려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탄핵 선고 시점과 비교하면 안 돼요. 왜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아주 내용이 굉장히 간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선거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비교했을 수 있을지언정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일단은 뭐 한덕수 국무총리를 추가로 채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세 명 정도 증인을 더 부르면 이제 9차, 10차 변론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한 17차례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증인이 29명이나 증인 신문을 했어요. 물론 사안은 다르지만 사실 비상계엄도 여러 사람이 많이 관련돼 있고, 근데 대통령 자체도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증인이 뭐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증인 신문이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헌재는 받아주지 않겠다는 취지예요. 그리고 일단 재판관들의 변론 종결이 끝나면 평의를 거칩니다. 다시 모여서 평의를 하고 결정문을 작성하거든요. 그때 보통 2주 내에 끝마쳐요. 그래서 뭐 박 전 대통령 때는 한 12일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평의하고 결정문 쓰는 데까지. 노 전 대통령은 이제 14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너무 이제 헌재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에 대해서 진짜 뭐 여러 가지 논란과 비판이 많이 있죠. 그리고 어떤 절차적 흔결이 있고 졸속 심리 있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검찰의 진술조사,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사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고 되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지금 헌법재판소 40조에 의하면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 형사재판은 당연히 형사소송법에 의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어떠한 피고인이나 피청구인, 대통령 측에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인해버리면 이거 증거를 쓸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준호 수방사령관이랄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이런 군 수뇌부의 진술이 사실은 탄핵 심판 법정에서는 윤 대통령이 좀 유리하고 검찰에서 받은 조서는 윤 대통령에 불리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찰 조서 자체는 사실 증거 능력이 없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다, 쓰겠다 이렇게 지금 마치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면 다른 결정을 형사법을 적용 안 하게 되는데 근데 이거 헌법재판에 반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반 형사재판처럼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인해야 하는데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불리한 검찰 조서를 증거 능력 인정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건 사실은 평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 평의에서 그런 결론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평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보이는데 검찰 조서를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 이러면 사실은 현재의 형사재판과 좀 모순되는 게 생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흥결과 논란 헌법재판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속도는 굉장히 내고 있고 초시계까지 등장을 하고 하루에 증인 4명씩 몰아서 부르고 이런 것들이 과연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어떤 논란을 계속 헌법재판소가 일으키고 있다고 봐요. 4월에 문영배와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춘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빨리 갈 이유는 없다. 충분한 변론 기회도 주고 또 그 다음에 결정문을 4월 18일 이전에 쓸 텐데 왜 이렇게 이제 빨리 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한 국가의 대통령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 때문에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차 변론이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헌재가 모르겠지만 지금 헌재의 입장은 빨리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